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그 외상 중에 흔한 외상은 아니지만 일단 발생이 되면 무릎에 큰 후유증을 남기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어떻게 다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수술하는지 결과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어느 위치에 있나요? 무릎에는 크게 인대 구조물들은 4개가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에 내측하고 외측 인대가 있고 무릎 앞쪽으로는 전방십자인대가 있고 뒤쪽에는 후방십자인대가 있는데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있는 인대가 되겠고요.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다치는 원인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달리기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질 때 바닥에 무릎을 찍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차들이 잘 만들어져서 비교적 차 사고로 인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드물긴 한데 요즘에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시보드가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마디사랑병원에 특화된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반적으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쁘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거나 수술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하게 되면은 후방십자인대 부착 부위 자체가 날카로운 부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터널을 뚫다 보면 킬러턴이라고 해서 아주 날카로운 뼈를 이식물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식한 인대 구조물이 쉽게 이제 끊어지거나 다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좀 더 낮은 위치에 터널을 뚫다 보니까 이식물이 지나가는 게 비교적 커브를 그리면서 둥글게 이식물이 통과가 되는데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방십자인대는 아무래도 강한 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타각원을 많이 쓰는데 타각원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힘을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힐링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때문에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자각원을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개발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각원을 쓰고 있는데 대신 자각원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저희들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하다 보면은 잔존인대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잔존인대를 남겨뒀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잃게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잔존인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의 결과는 상당히 좋고 이제 좋다는 뜻은 일단 안정적이고요. 인대가 끊어지면 불안정한데 안정적인 무릎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는 그런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중앙에 보면은 검게 보이는 부위가 후방십자인대가 되는데 검은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환자분 사진을 보면은 검게 보이는 인대가 지금 없어져 있고 중간에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MR 찍어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얼마나 불안정한가 정도를 확인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주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텔로스 부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하고 왼쪽을 같이 이제 비교하려고 찍었는데 정상인 우측에 비해서 다친 왼쪽 발이 뒤로 한 17mm 정도 밀리는 심한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수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널을 좀 더 해부학적인 위치에서 낮게 뚫고 자가 힘줄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고요. 잔존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살리는 수술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는 수술 6개월 후에 촬영한 텔로스 부하 검사가 되는데 수술 전에 비해서 뒤로 밀리는 정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 수술 전에는 17mm 이상 밀렸었는데
수술 후에는 3mm 정도 밀리는 것으로 봐서 13mm 정도 안정성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I 촬영도 했었는데 우측 끝에 보면 수술 전에 다친 MRI 되겠고 앞서 보신 MR 이미지하고 똑같습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촬영한 MRI가 되겠는데 검게 보이는 것이 인대 이식물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6개월째 그 촬영한 MR에서도 그 이식한 이식물이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고요. 후방십자인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제한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술한 왼쪽 다리 또한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환자는 결과가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 환자 본인 자체도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수술 전에 불안정했던 무릎도 안정화되어 있고 무릎도 각도도 제한이 없으니까 만족을 하셔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셨었는데 주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고 가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많은 환자분들이 파열이 됐을 때 수술을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자가원을 이용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10mm 이상 동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도를 권해드리고 있고 수술을 시행하라고 있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 중에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